싱가포르 화장품 수출 절차 및 통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싱가포르 화장품 수출 절차, 통관 절차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수출 절차입니다. 먼저 1단계,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보건제품법과 규정에 따른 화장품의 정의를 준수해야 하고 내 제품이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으로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단계는 싱가포르 내 소재하고 있는 책임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내에 거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책임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책임자는 안전성 평가, GMP 준수, 제품 정보 파일 보관, 성분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3단계는 제품 정보 파일 PIF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품 정보 파일은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품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 자료로 책임자가 작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 4단계는 화장품 신고입니다. 싱가포르 내 책임자를 통해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에 제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수출 후 유통된 화장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합니다. 수출 1단계,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보건제품법 부록 1에서는 화장품이란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체 표면 또는 치아, 입, 구강점막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질이나 제재로 청결과 방향, 용모 변화, 채취 정돈, 신체 보호 및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정의는 유럽의 화장품 규정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유럽과 흡사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화장품 정의와 비교할 때 아세안은 치아 및 구강 점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세안 국가에서는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땀 억제제도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화장품 유형은 부속서를 보시면 화장품 유형별 예시 목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규정과의 차이는 땀 억제제,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장품 유형별 예시 목록은 아세안 지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공통적 제품 카테고리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제한 목록이 아니며 현재 목록상에 없는 제품 형태 및 유형은 이 목록이 아니라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품목들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구용, 주사 주입용품, 미용기기, 칫솔 등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여부와 화장품에서 사용 가능한 광고 표현인지 아닌지 여부는 아세안 화장품 효능 표현 가이드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점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에서 금지한 원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점은 화장품의 정의인 인체의 외피 또는 치아 및 구강 점막에 도포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 다음으로 체크할 점은 인체의 허용된 부위에 사용하며 전적으로 또는 주로 청결과 방향, 용모 변화, 채취 정돈, 보호,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입니다. 인체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한다고 표방하고 있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양리학적, 면역학적 또는 신진대사적 작용을 발휘하여 생리적 기능을 영구히 회복, 수정, 교정해주는 제품인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수출 2단계, 책임자 선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내에 거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책임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책임자는 사후 관리, 제품 신고, 안전성 평가, 제품 정보 파일 작성 및 보관, 광고 문구, 라벨링 성분 관련 규정 검토 등을 포함하여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책임자는 싱가포르에 출시하는 화장품이 아세안 화장품 지침과 싱가포르 보건제품법과 규정에 부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자의 역할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성 평가입니다. 아세안 화장품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기초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약학, 독성학, 의학 또는 그와 유사한 학문에 대한 대학의 학위, 자격 소지자 혹은 그와 동등한 수준의 코스를 수료했다고 인정되는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안전성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 요건은 아세안 화장품 제품 정보 파일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성 보고서는 화장품이 인체 건강에 줄 수 있는 위해를 명확히 식별하고 수량화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 구성합니다. 두 번째, PIF 작성 및 보관입니다. 화장품이 싱가포르 시장에 출시될 때 책임자는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를 포함한 제품 정보 파일, PIF를 보관해야 합니다. 제품 정보 파일은 화장품의 마지막 배치가 시장에 출시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은 10년입니다. 세 번째, 광고 문구 검토입니다. 아세안 화장품 클레임 가이드라인에서는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암시하는 문구, 명칭, 상표, 도안 및 다른 기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품 라벨링 검토입니다. 책임자는 제품 라벨링이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화장품 라벨링 요건은 싱가포르 보건제품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품 신고입니다. 화장품을 싱가포르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싱가포르 내 소재한 책임자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에 제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후 관리입니다. 안전성 평가 이후 일부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시 피부 트러블 같은 이상 사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이상 사례의 빈도나 상태가 수용 가능한 정도일 때는 해당 제품이 여전히 안전하다고 간주됩니다. 만약 심각한 이상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자 및 유통업자가 이러한 이상 사례가 발생한 관리당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에 안전이나 포장, 표시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자에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에 책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수출 3단계, 제품 정보 파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세안 화장품 지침 제8조를 보시면 제품 정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품을 아세안 시장에 출시하는 회사나 개인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 제6조에 따라 라벨에 명시된 주소와 관련된 회원국의 관리당국이 다음 제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정보는 크게 6가지입니다. 제품의 정성 및 정량 조성, 성분과 완제품에 대한 규격, 아세안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GMP 요건입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살펴보면 완제품과 성분, 화학구조와 노출량에서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에 대한 평가,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화장품 사용이 인체 보건에 미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에 대한 기존 자료, 필요시 효능에 대한 클레임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앞장의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정보는
회원국의 관리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는 관련 회원국의 언어 또는 자국어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아세안 제품 정보 파일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품 정보 파일을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품 정보 파일은 4파트로 나뉩니다. 파트 1. 관리 서류와 품질 개요. 파트 2. 원료의 품질 데이터. 파트 3. 최종 제품의 품질 데이터. 파트 4.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 파트별로 세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1. 관리 서류와 품질 개요입니다. 행정 문서, 제품의 정성 및 정량 성분표, 제품 표시와 라벨, 제조 성명서,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아세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성 평가, 인체 건강과 관련하여 확인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 제품 효능 표현 근거 자료가 포함됩니다. 파트 2. 원료의 품질 데이터입니다. 원료 성분의 규격과 시험법, 안전성 데이터 자료가 포함됩니다. 파트 3. 최종 제품의 품질 데이터입니다. 제품의 정성 및 정량 성분표, 제조, 완제품의 규격과 시험법, 품질 유지 기한이 30개월 미만인 제품의 제품 안전성 요약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파트 4.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입니다. 안전성 평가,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해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사례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에 대하여 최근에 작성된 보고서, 제품 효능 표현 근거 자료가 포함됩니다. 제품 정보 파일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제품 정보 파일 보관 책임을 가지는 건가요? 아세안 화장품 지침의 제8조에 따라 판매하는 각 나라에서의 수입자,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제품 정보 파일 보관 책임을 가집니다. 제품 정보 파일은 제품이 시장에 마지막으로 출시된 날 이후 최소 3년간 보관할 것이 권고됩니다. 아세안 관리당국은 화장품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감독을 통하여 제품이 아세안 화장품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게 됩니다. 화장품 관리당국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 감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 파일, 특히 제품 안전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관련 기업을 언제든 방문하여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 통지를 미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품 정보 파일에서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성 평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정보 파일의 4번째 파트에서는 제품의 성분과 화학적 구조 및 노출량에 기반하여 인체 건강에 대해 안전성 평가자가 서명한 안전성 보고서와 안전성 평가자의 이력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에서는 제품 정보 파일 중의 자료를 감사할 때에 규제 당국자뿐만 아니라 제품 안전성을 평가에 있어서 화장품 산업의 도움을 위하여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아세안 화장품 협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자는 약학, 독성학, 의학 분야 또는 동등한 분야에서의 학위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안전성 평가자는 회사 종업원일 필요는 없으며 적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외부 기관에 속해 있는 자라도 됩니다. 안전성 평가자는 해당 분야에 있어서의 적성 및 윤리적 규범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성의 관점에서 적절한 독성학적 및 분석적 정보에 접근해야 합니다.
수출 4단계, 화장품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보건제품 규정 제4조에서는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자가 해당 화장품에 대하여 사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싱가포르 내에서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홈페이지에서는 화장품의 신고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제품을 신고하기 전에 아세안 화장품 지침에 부합하는 성분과 라벨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준수하였다면 싱가포르 내 책임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화장품 이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화장품을 신고합니다. 제품을 신고한 후에는 싱가포르 내 책임자는 사후 관리, 제품 신고, 안전성 평가, 제품 정보 파일 작성 및 보관, 광고 문구, 라벨링 성분 관련 규정 검토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1년마다 신고된 화장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한 화장품을 취소하거나 정보를 수정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제품 규정 부록 1에서는 신고 수수료에 대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위해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화장품 신고 수수료가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해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화장품은 눈 주위용, 입술용, 페닐렌디아민을 함유한 연모제 및 구강 및 치아 관리 제품에 적용되는 화장품입니다. 이 제품의 단일 제품 신고에 필요한 비용은 $26입니다. 위해도가 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화장품은 피부 미백 제품, 모이스처라이저 등과 같이 위에 그 밖의 다른 모든 화장품입니다. 이 제품의 단일 제품 신고에 필요한 비용은 $11입니다. 싱가포르 화장품 신고는 싱가포르 화장품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화장품 온라인 신고 매뉴얼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화장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회사 또는 개인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의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에 제품을 신고해야 하고 제품을 신고하기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CRIS 서비스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회원가입 후 싱가포르 화장품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접속을 환영하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동의 계속을 클릭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양식이며 총 6개의 항목의 정보를 영어로 기입하게 됩니다. 제품을 출시하는 현지 회사 정보, 현지 회사 대표자 정보, 제조업자 정보, 제품 정보, 서류 첨부를 작성하고 아세안 화장품 지침과 그 부속서 및 부록에 명시된 모든 요건들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선서 동의 체크 및 결제를 진행합니다. 제일 먼저 제품을 출시하는 싱가포르 현지 회사 정보인 회사명, 회사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입합니다. 다음으로는 제품을 출시하는 싱가포르 현지 대표자 정보인 대표자 성함, 싱가포르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팩스, 문자 중 선호하는 연락수단과 직위를 기입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조업자 정보인 제조업자명, 싱가포르 현지 제조업자일 경우에는 우편번호를 기입하고 주소 조회를 클릭하면 번지, 거리명 및 건물명 등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입합니다. 2 이상의 제조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추가적으로 정보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정보인 브랜드명, 제품명, 제품 타입, 제품 제공 형태를 기입합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서류를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내의 제품이 아세안 화장품 지침과
그 부속서 및 부록에 명시된 모든 요건들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선서를 읽은 후 동의합니다를 체크합니다.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 후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결제창이 나타나면 선호하는 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화장품 신고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제품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제품 신고증에서는 회사명, 회사 주소, 브랜드명, 제품명, 제품 신고 번호,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출력을 통해 제품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품 신고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아세안 통합 화장품 규제 체제에 관한 일반 정보 안내서에 나와 있는 화장품 신고 관련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싱가포르에 팔기 위해 싱가포르 식약청에 신고했습니다. 만일 동일 제품을 베트남에 팔고자 하면 이미 싱가포르 식약청에 신고했기 때문에 베트남 보건부에 대한 신고는 면제받는 걸까요? 답은 아세안 회원국 각각의 규제 당국에 각각 제품 신고를 해야 한다입니다. 호텔 샘플, 그리고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화장품을 포함한 샘플들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의 모든 요건과 신고로부터 면제될까요? 답은 면제되지 않는다입니다. 모든 제품들은 당국에 신고되어야 하며 아세안 화장품 지침의 모든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제품이 판매될 예정인 아세안 회원국에 사업 운영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가 제품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이 판매될 예정인 아세안 회원국에 사업 운영 등록을 한 회사만이 제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색상의 화장품 또는 색조 팔레트 화장품들은 각각 별도로 제품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답은 일련의 색조 또는 팔레트 화장품들에 대해서는 단일 신고가 가능하다입니다. 그러나 관리당국이 요구할 경우 일련의 색조 또는 팔레트 제품 각각에 대한 전 성분 목록과 배합 한도 성분의 함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신 후에 만일 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단순히 변경 신고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신규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다음 페이지 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어떠한 종류의 변화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한 신고에서 수정만 조금 해주면 되는 변경 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이 경우 보통 변경 비용은 없으며 신고 번호는 변경을 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처방이 변경되어 제품의 기능과 제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발생된 제품들은 새롭게 신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출 5단계, 수출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보건제품 규정 11조에서는 화장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이가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한 이상 사례 또는 관련 사안의 발생을 알게 되고 그러한 이상 사례가 사망 또는 생명을 위협한 경우 그러한 사안을 인지하게 된 일자로부터 7일 내에 당국에 신고를 하고 최초 보고가 이뤄진 후로부터 8일 내에 당국에 그러한 발생건에 대한 상세 보고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품 정보 파일의 네 번째 파트에서는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해 인간 건강에 미치는 확정된 또는 기록된 이상 사례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에 대하여 최근에 작성된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출시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보고자가 누구냐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이상 사례가 발생한 아세안 회원국의 관리당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심각한 이상 사례는 모두 보고되어야 합니다. 보고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명적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 사례는 매우 긴급하게 관리당국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는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신고해야 하고
그로부터 8일 이내에 화장품 이상 사례 상황 보고 양식을 사용하여 관리당국에 보고하고 또한 관리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가능한 한 기타 관련 정보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치명적이거나 또는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기타 심각한 이상 사례는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국가별 화장품 신고 관련 유효기간, 소요기간, 신고 비용, 온라인 신고 시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정리표입니다. 싱가포르 통관 절차입니다. 싱가포르에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물품 도착, 수입 신고, 관세 납부, 물품 검사 및 반출 순으로 수입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수입자는 수입 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고 전자통관 서비스인 트레이드넷을 이용하여 EDI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기타 구비서류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세납부 대상에 한하여 관세를 납부하며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서류 신고 및 신고 수리되어 반출됩니다. 검사 대상이 된 수입 물품은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물품 반출이 허가됩니다. 싱가포르 통관 시 필요 서류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기타 구비서류 등이 있고 트레이드 내비 홈페이지의 수출 지원 무역용어 서식 메뉴에서 각종 무역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